네, 처음에 이제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왜 사이프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참 대답들 다들 잘하셨죠. 장난 아니죠. 막 우리 사회를 바꿔보고 싶어서 뭐 아니면은 뭐였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네요. 잠깐만. 네, 전기가 자주자주 깜빡깜빡 나가나 봐요. 스태프분들 계시나? 형, 저쪽에 노트북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승범아 들리지? 손 한번 들어줄래? 좀 넘겨줄래?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러면 어제 지원 동기를 쓰는 날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원 동기는 뭐 다들 저런 식으로 쓰셨을 겁니다. 사회 현상과 비즈니스에 관심도 많고 뭐 사이프의 가치에 동감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저게 아니었어요. 딱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역하니까 별로 할 건 없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경영학과니까 경영학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깜짝이야 원격제어 좀 걸어주시겠어요? 그냥 푸시라고 너 원격제어 걸었어? 그냥 넘겨줘. 넘겨줘. 내가 표시를 하면. 그래서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하려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면은 사이프 리크루팅 이런 거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내가, 저기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이프, 성균관대, 제가 성균관대 사이프를 했었는데, 성균관대 사이프 홍보 부스에 갔어요. 홍보 부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회장형이 제가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다른 경영 전략 학회를 낼까 사이프를 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뭘 하든 상관없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이프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은 사뭇 다르죠. 어떻게 저렇게 좀 병신 같은 생각으로 사이프를 지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애들이 이런 의혹도 되게 많이 제기했어요. 너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짜증난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지원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래도 여전히 사회적인 가치에 관심이 많고 뭐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고 이러고 싶다. 괜찮아요. 편하게 들으세요. 좋아요.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금방금방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어 보여서 들어왔다. 솔직해지세요. 거기 솔직하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원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이프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나가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아마 그러한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컴퓨터 들어와요? 안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 폭풍 같은 사이프 활동은 시작이 됩니다. 잘 넘겨주네요. 제 사이프 활동은 계속 싸움, 갈등 이런 걸로 점철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약간 좋은 쪽만 미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적당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나의 원동력을 찾아서 내가 왜 움직이는가, 내가 사이프를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사이프 들어오자마자 트레이닝 어사이먼트라는 걸 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아이디어 컴페티션 그런 거 하죠. 한번 상상하면서 기획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를 해보래요. 그러면서 너희 돈 없으면 힘드니까 실행까지 10만 원 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저런 상황입니다. 진짜 4팀이 있었는데 4팀 중에 꼴찌를 했겠죠.
저 상황이니까. 근데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라 막 3등이랑 막 1, 2, 3점 차이 나는 꼴찌가 아니라 1, 2, 3등은 1점, 2점 막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 우리는 저희 바닥이었어요 거의. 막 사람들이 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너희 뇌 속을 한번 파보고 싶다고,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좀 보면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럴듯해요. 플리마켓 아시죠? 벼룩시장. 벼룩시장에서 뭐 재활용 물품 같은 거 파는데 그걸 주부들한테 보자. 주부들한테 한데 뭐 DIY도 하고 뭐 액세서리도 만들고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 생각했어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넘겨주세요. 만든 게 좋고요. 장난 아니죠. 델몬트 병 뚜껑에 구멍 뚫어서 이거 연결했어요. 그 핸드폰 줄. 근데 사실 원래 저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어머니들한테 좀 그림 이쁘게 그리시는 분들한테 이거 색칠해가지고 예쁘게 꾸민 다음에 팔면은 분명히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만 원 중에 82,000원 썼습니다. 18,000원 남았는데 성과는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아시겠죠. 아, 제가 정말 생각 없이 사이프를 지원했구나.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좀 빡쳤어요. 그때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까는 거야. 진짜 다른 사람들도 질문할 게 많겠지만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러면서 되게 봐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아, 내가 별로 생각 없이 들어왔지만 진짜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계속 사이트 활동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했어요.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 어사이먼트라는 기회가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잡은 거는 여기 조금 정말 악밖에 안 나왔죠. 나를 깐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너희들보다 잘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초반에 제 사이프 활동의 동력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이프 활동이 앞으로 저런 톱니바퀴라고 해야 되나? 수레바퀴 같은 건데 저거를 이렇게 막 밀면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게 엄청 무거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번 밀기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정말 힘을 들여서 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으니까 우리가 훨씬 빨리빨리 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수레바퀴를 먼저 밀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마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저런 식으로 얻었어요. 너희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너희보다 잘할 거다. 잘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얻게 될지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하던가 계획을 세워보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 사이프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 사이프의 그 굴곡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한테 안 굴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해요. 뭐 내가 잘하는 거는 아직까지 뭐 별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활동만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막이 한번 켜주시겠어요? 영상? 제가 이제 트레이닝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과제를 끝내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예요. 저 친구가 흔히 말하는 대상자인데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애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대상자였는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네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우리 학교에서 4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 제가 했을 때가 한 2년인가 3년 차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밀알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OTL이라고 하죠. 되게 좀 좌절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오벌더 리밋의 약자를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은 되게 애긴데 밖으로 빨리 나와서 사회에서 적응도 잘하고 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기여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꿔주자는 의미였어요. 이 친구들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이 꿈이 있는 가게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꿈이 있는 가게는 이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만든 물건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런 데인데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인터랙션도 하고 그리고 뭐 돈도 받고 거스름돈도 계산을 해서 나눠주고 그런 캐셔 역할까지 다 수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가게의 문제는 뭐였냐면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 학교에서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냥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돈을 지급을 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 고용하는 애들도 정말 몇 명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죠.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왜 지금 이렇게밖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해주는 건 그냥 아마 뭐 이렇지 않을까? 라던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던가 그런 식의 질문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은 되게 흐리멍텅하잖아요. 부 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TA 때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정말 잘해야겠다 해서 되게 활동적으로 다녔어요. 우리 PM 형이 있었는데 우리 PM 형이랑 거의 맨날 붙어 다녔어요. 맨날 붙어 다니고 밥 먹으면서 형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하면서 이야기를 막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게 운영 보조도 주 1회는 항상 갔어요. 내가 해화에 사는데 해화에서 저기 3호선 고터 밑에 1원역까지 가는 단시간이거든요. 거의 하루에 2시간씩 걸려서 매주 찾아가고 그리고 프로젝트 팀회의는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2번씩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월 한 번씩 열리는 건데 이때 제가 마침 공강이라서 여기도 다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주일 생활이 월요일 학교 GM, 성균관 사이프 GM, 화요일 OTL 회의, 수요일 뭐 저 그때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세터민 교육봉사하러 갔었고 목요일 가게 운영 보조하러 갔었고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 참가하러 갔었고 그랬어요. 진짜 이때는 좀 미쳐가지고 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진짜 뭐 하나하나가 다 문제입니다. 금방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도 공유하고 관계자는 다 물어보게 됐어요. 뭐가 잘못된 거 같냐 다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못 물어보죠. 내랑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손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 사이트 사람들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직접 부딪혀본 거죠. 부딪혀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볼까요? 이게 다 안 돼요. 잘 나눠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안 되는데 잘 보면은 그냥 가게만 있고 그냥 놔뒀어요. 가게 있는 것 빼고는 다 문제예요. 제품부터 해가지고 종업원까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고쳐보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같이 팀이 한 거니까. 그래서 넘겨주세요. 뭐 재고 관리, 엑셀로 진짜 허접하게 만들었죠. 이때 보고 좀 부끄러운데. 그리고 종업원 교육 관리, 막 누가 어떤 걸 잘하는지, 뭐 어떤 게 좀 더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홍보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가게 자체가 홍보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넘겨보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면서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주말 운영이라는 걸 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여기서 애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또 물건도 사가고 이 가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 운영이라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 주말 미사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오는 거지. 맨날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이제 우리 대분이 보시면은 뭐 사람들 오면은 인사도 하고 막 돈도 받고 다시 거스름돈도 주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쭉 나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애기 참 귀엽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막 다 뭔가 이걸 다 고치려고 했어요. 조금씩 바꿔가자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재고 관리를 하자
그래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우리 커피집 가면은 뭐 주문하면 딱딱딱 찍어서 영수증 딱 나눠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러면 재고 관리도 잘 되고 판매가 얼마 되는지도 잘 알 수 있고 어떤 상품이 잘 나오는지도 잘 팔리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뭐 제가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미랄 학교 안에 있는 꿈이 있는 가게라는 상황 자체가 되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직접 하면서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막상 붙여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분리해서 할 수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도 뭐 사실 대학생들의 그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솔루션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이프 코리아 PM을 하고 있던 권병민 씨한테 찾아갔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을 하신 분인데 우리 학교에서 사이프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거의 한 3시, 4시? 오후 3시, 4시에 사이프 코리아 사무실 역삼 쪽에 가서 3시, 4시부터 이야기하다가 7시 되면은 뭐 짜파구리 이런 거 끓여 먹고 10시까지 또 이야기하다가 술 한잔 먹고 집에 가고 이런 걸 한 일주일간 했어요. 정말. 일주일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뭐 찾아보고 자료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솔루션이라고는 아닌데 이런 방향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미래 학교에서 떼내서 아예 너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거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나온 게 이때 딱 트렌드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한참 밀어주시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회적 기업 밀어주실 때 그래서 공모전이 엄청 넘쳤어요. 공모전 넘치고 돈도 많이 주고 우리 이거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되게 굴곡이 엄청 많아요. 제가 조금 핵심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굴곡이 엄청 많은데 이걸 사실 내가 직접 가서 겪어보고 느껴보고 듣고 뭐 말을 해보지 않았으면은 이 4개월 동안 했던 게 아직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젝트나 이런 걸 기획을 하실 때는 실천을 하고 직접 알아보는 그런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천력도 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앉아있을 때는 아까 밑에 빛밖에 안 보이잖아요. 빛밖에 안 보이는데 일어서면은 여러분들이 못 보던 그런 핵심적인 문제라던가 핵심적인 솔루션이라던가 그런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실천을 하는가 실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서 니즈를 파악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즈 파악이잖아요. 이게 다 들었죠. 피플인 니즈 니즈를 엄청 열심히 파악을 했는데 이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아까 우리처럼 솔루션 뭐 어떻게 하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즈니스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제가 PM이 됐어요. 또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뭐 프로젝트가 다 깨지고 막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너희 따로 해 우리 따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옛날에 하던 세터민 그쪽 프로젝트를 딴 애들이 아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저는 이쪽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왠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 같다. 내가 이 싸워서 막 애들이 되게 상처 입은 만큼 이 애들에게 다시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휴학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좀 미친 짓이에요. 사이프한다고 휴학하는 건 미친 짓인데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 제일 후회하는 점이 내가 왜 이때 휴학을 했을까? 그럼 난 지금 취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휴학은 진짜 잘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왔어요. 제가 PM을 했어요. PM을 해서 이제 처음 공모전을 했던 거는 막 이야기를 하다가 놓쳤는데 두 번째 공모전 기회가 온 거예요. 2030 창업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모전은 우리가 미래학교에서 떼내서 우리끼리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디자인 상품을 한번 팔아보자 라는 컨셉으로 했었는데, 이 애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그런 발달 장애를 가진 애들. 그래서 이 애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뭐 상품을 만들어보자 라는 건데, 넘겨볼래요? 이런 공책 같은 걸 저희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애인 애들을 뭐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로얄티 주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막 써요.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래 1차 막 쓰죠.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막 이 정도 됐는데, 막 써서 이제 제출을 하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권병민 씨한테 뭐 형 이거 좀 봐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도 이 공모전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사이프 코리아를 등록을 시키려는 거였고,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를 등록을 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서를 써서 보여주니까 그냥 다 읽습니다. 다 읽고 그냥 웃습니다. 웃습니다. 웃다가 귀엽네 딱 한마디 합니다. 귀엽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뭐 심사위원들이 너희 보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되게 귀엽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너희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바부터를 못 잡고 있다. 이쪽부터 좀 잡아서 다시 써봐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다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을 조금씩 다 잡아줬어요. 잡아줘서 만든 게 이런 사업 계획서였거든요.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재무도 알아야 되고, 뭐 조직도 수색 구성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머리가 뽀개지죠. 뽀개져서 결국 이 11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저런 그 컨셉으로. 써서 내니까 우리는 결과를 기다렸는데, 처음에 서류 통과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되네. 이게 좀 어느 정도 먹히는구나. 우리가 그래도 잘 썼는구나. 잘 썼었구나. 나는 정말 긴가민가했는데, 내가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줬나 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도 봐야 돼요, 얘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냥 말했죠. 진짜 되게 열심히 해서 가지고 갔는데, 막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다 설명을 했는데 뭐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되게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신입인데 되게 희망차게 집에 가야 되는데, 와 우리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얻은 거는 그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되게 뭔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시장 조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책을 엄청 보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권병민 씨가 피드백 해준 게 되게 좋았어요. 아까 그 이고은 씨가 얘기를 해줬듯이 BAB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되게 좋은 그런 저희한테 경험을 많이 전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한 번씩 들어보고, 다른 BAB 뭐 형식으로 선배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이 훨씬 배울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GM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야. 막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조건 사회적 교육으로 가자 막 이러고, 와 이제 곧 될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야. 서울시에서 2천만 원 주고 막 사무실 주고 이런다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갔잖아요. 날아가서 진짜 저는 한동안 슬럼프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진짜 너 그때 너무 슬럼프를 심하게 겪어서 말도 못 붙일 정도였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공모전도 있었어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쉬웠어요. 그냥 프로그램 공모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넘어가고요. 재생. 저기 무슨요? 이런요. 이게 2009년 NC 때 제가 사용했던 영상인데 제가 열심히 해서 주연을 따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자가 통학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 학생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서울 메트로에 제안을 했었어요. 넘어가 주세요 그냥.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아까 그 사업 계획서 쓰는 거에 비하면 너무 껌이라 가지고 그냥 되게 쉽게 썼죠. 쉽게 써도 어떻게 하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쓰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게 도움이 되자는 반증이에요.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컵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PM이 이 돈으로 컵을 만들었었는데 애들이 그린 그림으로 컵을 만들어서 그쪽에 그 어디냐 물론 미래학교 그 가게 안에서 팔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사업 구상이나 계획도 해보고 뭐 판매도 해보고 아이템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근데 아까 고 누나가 말씀하셨듯이 사이프 프로젝트에는 되게 많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프의 제일 좋은 점이에요. 사이프는 되게 열려있는 조직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꽤나 할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넘겨주세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실. 내가 회장이 되든 PM이 되든 뭐 멤버가 되든 엄청 등에 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PM이 이때까지 해오라 했는데 이거 다 언제 하지? 다 못할 것 같은데 내일 과제도 있고 뭐 모레는 발표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나는 이거 재밌자고 하는 건데 진짜 뭔가 일처럼 느껴지고 그런 게 너무 싫고 막 주말마다 하는 데이트가 일 같을 때 있는 그런 느낌 다들 아시죠? 왜 연애 안 해봤어요? 워시워시 다들 해봤잖아요. 그죠? 주말마다 계속 여자친구 만나줘야 되는 게 좀 귀찮고 약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재밌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은 이렇게 즐기면서 사이프 활동을 하시면은 넘어가 주시겠어요? 비즈니스 마인드도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해보는 게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가 주세요. 네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겁니다. 나랑 너랑 둘이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이프에서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나랑 너랑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이프에서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이해관계나 가치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되게 싸움이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GM이나 프로젝트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뻗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GM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와도 뭐 앞에서 발표만 하고 있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PM이나 아니면 회원이나 이런 앞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우리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한다던가 우리 이번 주에 이만큼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뭐 저한테 되게 많은 경험치를 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다 조금씩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막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GM이나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나 스폰서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오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서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뭐 스폰서를 따올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구나 되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프로젝트 대상자들과 하는 거예요. 되게 친해 보이죠? 그때는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프로젝트 대상자들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을 공감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계속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인가요? 동기부여. 내가 지금 멤버지만 언젠가는 PM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 1달러를 이용을 했었어요. 네.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애플에서 받던 연봉이 1달러잖아요. 그죠? 1달러였어요. 스톡 옵션도 받았고. 그래서 1달러였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1달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신만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수원대 은지원이라고 자칭 말씀하시는 갑자기 생각나네. 권혜민? 혜민이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애들한테 1달러를 다 나눠줬어요. 1달러를 다 나눠주면서 너희가 지금 받은 1달러는 분명히 1,100원, 그때 1,200원이었거든요. 1,200원밖에 안 하는 지폐 한 장이지만 너희가 지금 받은 게 나중에 나갈 때는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달러짜리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걸 받고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회장할 때 회원들 많이 만나면 그때 오빠가 주셨던 그 1달러짜리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서 감상해졌곤 하지요. 약간 이런 말을 저한테 했었네요. 근데 그 1달러 하나가 되게 애들한테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1달러를 많이 키워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주는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제 사이프 활동이 되게 보람차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네, 그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겪을 갈등이에요. 갈등인데, 이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 넘겨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저랑 진짜 안 맞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나가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무서워하는데 걔는 앉아가지고 생각만 계속하고 계속 말만 약간 하는 스타일, 나쁘게 말하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좀 무시하고 약간 그러고 싶었는데 또 하는 말은 다 맞으니까, 다 맞는 말만 하니까 무시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계속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얘는 이렇구나, 근데 나는 이렇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 한 번씩 보세요. 얘가 어떤 애인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할 때는 잘 모르던 그런 상황들을 프로젝트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가치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걔를 이해하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 나가는 거겠죠. 처음에는 진짜 저는 이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은 쉽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갈등을 겪으실 거예요. 많은 갈등을 겪겠지만 그 갈등을 하나하나씩 봉합해 나가고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우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쭉 넘겨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동력을 한번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동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천해서 우리가 얻은 니즈로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한번 또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다 생각을 해 보시라고 아마 저희 그때 고은 누나가 말씀하셨을 건데,
그래서 제가 다른 경영학회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경영학회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져왔어요. 많은 경영학회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처음에 먼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리고 경영 지식을 알려준다. 전략적 사고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경영 전반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비영해준다.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걸맞는 사람들과 교류. 이때까지 제가 말한 거랑 다른 게 없죠. 그죠? 다른 게 없어요. 네 가지 말한 거랑. 근데 넘겨주시겠어요? 사이트가 다른 점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트콜드 월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이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넘겨주시겠어요? 동영상. 이나대 사이트가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하나요? 지금 안 하죠. 마을의 오후, 아이들이 물통을 하나씩 들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웅덩이. 워낙 탁한 물에 악취마저 풍긴다. 매일 먼 길을 걸어 물을 떠오는 아이들. 거리가 멀고 무거워 한 번에 한 통씩밖에 물을 떠올 수 없다. 물을 깃다 야생동물에게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고 힘겹게 구해온 물을 마시고 병이 든 적도 있다. 가난만큼이나 고약한 이곳 물사정은 아이들의 생활을 고달프게 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떠온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아이들. 그런데 웅덩이의 물을 먹은 아이들은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복통이나 설사도 자주 일으킨다. 네, 이거 보시면은 다들 참, 쟤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보면은 물 뜨는데 옆에서 하마가 똥 싸고 있고, 막 프로펠러 똥 하시죠? 똥 싸는데 걔들은 그 하마 똥 싼 물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거기서 막 몸도 씻고, 그리고 막 물 하나씩 들고 간다고 여기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양쪽에 물 들고 이마에도 이렇게 줄 매달아서 뒤에도 하나 들고 3개씩만 들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다들 되게 불쌍한 마음을 들잖아요. 그죠? 불쌍한 마음을 드는데 사실 어떻게 행동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다가 넘겨주세요. 그냥 눈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라는 저희의 몸짓을 던집니다. 저희의 행동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넘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일반적인 경영학회가 제시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스펙을 따는 거잖아요.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어디서 인턴을 한다거나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그러한 가치들은 내가 취업을 하는 시점에서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모전 했던 거를 취업해서 승진할 때나 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이프적인 가치는 내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그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지난 방학 때 2달 동안 중국에서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았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왜 취업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한테. 답은 뭐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돈을 왜 벌어야 되나요?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회의주의에 빠졌을 때는 중국의 그 커다란 버스가 저를 칠 뻔한 적도 있었는데 되게 그 위기 상황을 넘기고 집으로 가는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죽었어도 별로 뭐 후회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넘겨주세요. 제가 또 그때 선대사이프가 지금 해줬던 잊고 것처럼 있었던 그렇게 게 또 경영적인 있더라고요. 컨설팅이라던가 또 홍보 우리 미라학교 꿈이 있는 가게에 같이 일하던 이런 선생님인데 것들 직원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신데 찾아가겠죠. 그런 것들 또 체계화시키고 해서 진짜 그 우리 교장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대 사이프 지금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이런 선생님이 우리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재근이가 PM 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 김기준 선생 이름이 김기준이었는데 김기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한 10번 적어왔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우리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탈북자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걔들 꿈이 뭐 저희랑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다르지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애들인데 오히려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나는 군인이 되고 싶은데 탈북자라서 군인이 못 된다던가 뭐 공무원이 못 된다던가 그런 제약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저의 이제 인생 전체에 대한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씩 잡아주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방학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A Head for Business, A Heart for the World라는 게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이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어둡게 비춰져 있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만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눌러주세요. 여러 명이 있어요. 저 학교, 또 저 학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어이씨, 여기 딱딱딱딱딱 넘어가야 되는데 까맣던 사회가 어느 정도는 좀 밝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뭐 사회인데 근데 이러한 가치가 내 안에 어느 순간 심어져 있었다는 거죠.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첫 번째, 나의 원동력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력을 기를 수가 있다. 세 번째, 비즈니스적 마인드.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어서 재밌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걸 엄청 많이 올려요. 뭐 강민영 씨 계신가요? 네, 사이프에 대한 사랑을 듬뿍 표현해주시고 뭐 곽우섭 씨도 사이프 대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 이영남 씨도 배우기도 많이 배운다 뭐 그렇고 우리 매니저님도 막 이런 말씀하시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얘 같은 상황이 와요. 얘 같은 상황. 밀경이라는데 얘는 남자 올 때도 이제 가치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못 만나겠다고. 뭐 지가 연애 못하는 걸 사이프 사서 돌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이프 때문이다. 나의 가치관이 사이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이프 하는 남자와 안 하는 남자 둘뿐이다. 근데 사이프 안 하는 남자가 훨씬 많다. 연애 못하는 병이 점점 심해진다. 사이프 때문 아닙니다. 자기 뭐 미안하다. 근데 여기도 동감하는 애도 있어요. 이상하게 고려대 전회장님 공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사이프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목표를 제시를 하는 순간이 와요. 읽어주세요. 근데 이런 목표를 사이프의 가치라든가 이런 가치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려면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게 불가능해요. 사이프는 밥상을 안 주고 뭘 주느냐 그냥 이렇게 줍니다. 난로 줍니다. 난로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밥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이러한 재료들 가지고 전부 다 밥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MVGO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찬을 뭘 하고 내가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활동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밥 하다가 아씨 못하겠어 때려치고 나갑니다.
저는 솔직히 되게 이런 사람들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맛있는 밥을 못 먹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못 가지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멀쩡하게 밥상 잘 차려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밥상을 엎을 것인가, 반찬 하다가 못하겠어 엎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이프라는 곳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맛있게 해서 먹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길로 가시겠죠 아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이프와 나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프라는 게 되게 넓은 공간이에요. 넓은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뭐 비즈니스적인 가치, 커뮤니케이션적인 거, 그리고 뭐 저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주어야 되잖아. 주어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 주어서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밥상 차려볼 생각 안 했거든.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었거든. 다른 학회나 이런 데서는 밥상을 다 차려줘서 그냥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줍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허리 끊어질 것 같고 막 못하겠어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줍죠. 줍고 나면은 뭔가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도 좀 안 아픈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또 가다가 저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를 이렇게 주우려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프죠. 바로 낫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아픈데 아까보다 좀 덜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통을 겪은 만큼 받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어느 정도 고통은 있지만 받겠구나. 덜 아픕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사이프 가치라는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게 아까 고은 누나 말씀하셨던 그 좀 장기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저도 니즈팡만 한 3달, 4달, 한 학기 동안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사이프 활동을 더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겨우 다 큰 게 저거냐, 그래가지고 뭐 또 언제 더 클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해 보신다면 훨씬 좋은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경험, 내가 애를 낳아서도 내가 옛날에 사이프 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자체의 가치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사이프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